지난해 말 블룸버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주재미 대사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1차 지원 18억 달러가 실제 전쟁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즉, 이 돈이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내부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으로 이번에 결정된 2차 지원 37.7억 달러도 실제 전쟁에 사용될지 아니면 1차 지원처럼 연기처럼 사라질지 감시할 체계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 하원의 다수당이 된 공화당 의원들, 특히 마어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 더해 최근 러시아가 노르웨이의 천연가스 시설들의 스파이들을 보내 정체불명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CNBC 등 언론에 포착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일부러 작전을 언론에 노출시킨 것 같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이 제트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경우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러시아의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에 대해 지난 1월 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트기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는데 이는 미국 역시 현재의 전선이 더 이상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 러시아가 노르웨이 천연가스 시설을 폭격할 명분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노르웨이는 나토 회원국으로 러시아가 노르웨이의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이 러시아 대 나토로 전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노르웨이 에너지 시설이 무너질 경우 유럽의 에너지 상황이 대책 없이 악화되어 향후 사태를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서방 세력 누구도 이러한 전개는 바라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필사적으로 제트기 공급을 미국과 독일, 영국 등에 요구하는 것은 곧 러시아의 대공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대공습이 일반적으로 전차와 제트기의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에 현재 제트기 전력이 없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대공습을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가 제트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 또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파일럿들이 제트기를 제대로 조종하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제트기를 공급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파일럿들이 이를 훈련할 절대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시리아에 주둔한 베테랑들을 우크라이나로 옮기고 신병들을 시리아로 보내고 있다는 중동 언론의 보도가 있고 러시아가 시리아의 재정 지원을 급격히 줄이고 이란은 시리아의 원유 공급을 줄이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의 상황을 일부러 불안정하게 만들어 미국과 유럽의 부담을 줄여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시리아가 통제불능 수준으로 무너질 경우 현재의 균형이 깨지고 이스라엘이 군사 개입을 하게 되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에 이집트의 언론에서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지요.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JCPOA 조약이 트럼프에 의하여 무용지물이 된 이후에도 이란은 기존 제재를 최대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 이란의 무기 수입과 수출에 대한 제재 조항이 만료된 데 이어 2023년 10월에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 수출에 대한 제재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미 이란이 드론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는 것은 2020년 10월에 제재가 만료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 10월 이후 이란이 본격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미국의 적대 국가들에 수출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잡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미 이란은 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원유 수출이 급증하면서 GDP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란을 제재하는 것이 큰 효과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세력이 다시 회복된다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어려워지고 사우디와 UAE까지 가세할 경우 이후의 상황은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을 내고 러시아 중국과 협력하여 중동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미국의 러시아, 중국과의 갈등은 오히려 확산되기만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러시아 전쟁을 최대한 빨리 종결짓지 못한다면 중동 그리고 대만으로 전선은 끝없이 확장될 것이기에 미국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인사이트를 찾아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